안녕하세요. 해양수학 실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M 파일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 파일은 첫 번째 스크립트로서 작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함수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여러 명령어들을 여러 줄에 표현함으로써 이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함수 파일은 표현이 길어지거나 반복될 때에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즉, 이 함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들, summation 같은 경우에도 sum 함수를 사용할 때마다 1, 2라는 벡터를 넣으면 이거는 3이 되죠. 또 sum 3, 4, 5 벡터를 넣으면 이거는 12라는 답을 줍니다. 이렇게 sum 함수는 어디서든 재활용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우리가 만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 M 파일은 아래와 같이 펑션문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펑션, 그리고 받을 변수, 그리고 함수 어떠한 그 텍스트도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둔 이 이름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펑션을 사용하는 것은 스크립트 함수입니다. 스크립트 M 파일입니다. 이 스크립트 M 파일 run에서 늘 제가 좋아한다는 그 cc, close, clear, clc, fclose 모든 것을 담은 cc 함수를 저는 늘 사용합니다. cc를 해서 표기화를 시켜주고 x는 x1은 1이라고 했을 때 y1은 new equation 그리고 x1을 변수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x를 1부터 3까지 0.5 간격으로 지정을 하고 y2를 만들 경우에 역시나 y2는 x2와 같은 길이의 벡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가시화하기 위해서 x3을 0부터 10까지 0.1 간격으로 만들어주고 new equation 아까 전에 만들었던 펑션을 사용해서 y3을 만들어 x3과 y3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피규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의 중에서 얘기했던 new equation은 다음과 같고 숙제로 나갔던 2-1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함수, 이 함수 제공했던 이 함수에 대해서 함수 M 파일을 작성하세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면 펑션 f는 이제 펑션을 받을 거고 이 펑크는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펑션에서는 f를 인라인 일종의 인라인 함수를 만들어주는 이 함수를 사용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펑션.m은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 함수를 작동시키는 스크립트 파일 run.m을 아래 지시에 따라 작성하세요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스크립트에서 x는 1부터 10까지 0.1 간격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때 y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y와 fx, y가 fx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프린트문으로 그림으로 저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나는 cc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펑션 f를 아까 만들어둔 이 M 파일로 받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f는 inline 함수로다가 받아오게 되죠.
x는 1부터 10까지 0.1 간격으로 증가하는 변수이고 그 x를 이 함수 f에 넣었을 때 y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림을 x, y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정할 파일 네임 그리고 형식 그리고 레졸루션을 입력을 하면 그림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그림 또한 2-2번 문제에서 했었죠. 그리고 2-3번 문제 x, y, f를 variance.mat로 저장하는 코드를 추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save 함수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첫 번째에 들어오는 것은 파일 name,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저장하고 싶었던 변수들을 입력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저장된 variance.mat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확인해보고 바이너리 형식과 ASCII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variance.mat 파일을 메모장으로 연 것, 그리고 워드 파일로 연 것, 이것은 워드패드로 연 것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바이너리는 바이라는 접두어는 2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파일은 이진법을 사용하는 체계로서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구성된 그런 문자입니다. 그리고 ASCII는 여기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MATLAB 5.0 맷 파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컴퓨터에서 읽고 쓸 수 있도록 구성된 문자열 형식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주 사용하는 행렬 변환 혹은 행렬을 다루는 함수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행렬은 다음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고 했고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은 어퍼스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로테이션 90도를 진행해주는 반시계 방향으로 행렬을 전환해주는 함수고 flip ud는 up and down에서 위아래를 전환해주는 함수 flip lr은 flip left right에서 왼쪽과 오른쪽 반대로 전환해주는 함수 그리고 reshape는 중요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렬을 m by n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주는 혹은 요거를 펼친 m 곱하기 n, 1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로 clear, close, clc를 사용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늘 함수를 쓰기 전에 펑션 일종의 스크립트를 항상 작동함으로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항상 초기화를 먼저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사이즈와 랭스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함수, 그리고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find 함수, 그리고 난의 위치를 알려주는 is난 함수를 배웠었습니다. 매트릭스를 컨캐서네이트 해주는 합쳐주는 cat 함수, 그리고 문자열을 합쳐주는 string cat, 그리고 문자열을 비교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string compare도 배웠었습니다. 숫자를 올림, 반올림, 내림, 그리고 숫자들 간의 차분을 해주는 diff 함수까지도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문과 논리 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요. 제어문 for, 그리고 if, while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for문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반복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index, 우리가 받을
함수는 초기값과 마지막 값 그리고 증가량 또는 감소량. 우리 이렇게 라인 스페이스와 동일하게 이러한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포문도 이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초기값과 증가량 또는 감소량 그리고 마지막 값을 넣어주면 이제부터 여기에 i에 작성된 것들이 이 인덱스에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포문을 쓰게 되면 반드시 end로 이 포문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포문이 도는 동안 수행할 명령을 이 중간에 담습니다. 이 중간에 담겨 있는 것은 이게 포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들여쓰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로 포문에서 n은 1부터 10까지 증가하도록 하는 그런 문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프는 디스플레이 약자로 화면에 명령창에 이 n을 띄워주세요 라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이 예시를 수행해 보도록 해봅시다. 본 수업은 절대로 보고 있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매트랩을 본인이 코딩을 해봄으로써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일시 정지를 하고 꼭 항상 같이 저와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시를 끝내고 난 다음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수행해보고 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제어문 if입니다. if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어의 뜻과 동일한 작동을 하는데요. 조건을 부여를 하고 if 조건 그리고 조건에 부합할 시에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문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간단한 것들을 조합하면은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을 주어주고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end로 막아주기 전에 이 스테이트먼트는 이 조건이 3일 때에 수행될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위와 같이 조건이 3일 때에 수행될 명령을 넣어주고 만약에 이 조건이 3이 아닐 때, 거짓일 때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고 싶다면 else를 뒤에 붙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건이 거짓일 때 수행될 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할 때 사용하는데요. if 조건식 1이면 만약에 이것을 만족하면 조건 1이 참일 때 어떠한 명령이 수행되게 되고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else if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은 만족하느냐를 검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면 이 두 번째 명령이 수행되고 그것 또한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엔 else문으로 넘어가서 모두 거짓일 때 수행될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if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기 전에 먼저 오른쪽에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요. 이것은 이 퍼센트 표시는 이론 수업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석을 다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주석은 코딩이 수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블랭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표시를 2번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섹션을 나누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섹션은 실행 버튼이 있는 근처에 이 섹션 실행을 누름으로써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섹션 이 부분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프는 이전 페이지에서도 얘기했던 명령창에 출력해주는 함수이고 num2 스트링은 말 그대로 넘버를 to 스트링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기화를 진행해주고 a는 5라고 지정해줍니다. 첫 번째 문법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는 0이면 여기서 if문에서 조건을 낼 때 우리 흔히 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건에서는 이걸 2번 사용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 a를 문자열로 전환하고 같이 is 제로라고 해서 0 is 제로라는 그러한 스트링을 명령창에 띄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a가 5라고 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여기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수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5일 때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a가 0이라면 is제로 위에랑 똑같은 명령이고 만약에 이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음 else로 넘어가서 a는 제로가 아닙니다 라는 스트링을 명령창에 띄워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a에 5라는 숫자를 입력했으므로 5 is not zero 라는 그러한 스트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명령창에 응답을 확인해 보면 1번 문법 응답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2번 문법에 대해서는 5 is not zero, 5 is not zero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는 0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게 되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면 이 a는 음수입니다 라고 응답을 받을 거고 a가 0이나 음수가 아니라면 실수 체계에서는 양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else 문에서 a는 양수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a를 5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첫 번째 if문을 스킵하고 두 번째 else if문도 스킵한 후 이 else문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3번 문법의 응답으로는 5는 양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a를 0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 뒤에는 생략했고요. 이 뒤에는 전부 다 앞에 코드가 같습니다. a는 0, a는 0, a는 0 모두 이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if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제어문 while입니다. while은 for문과 if문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제어문은 조건이 부합할 시 명령을 반복 수행한다고 적어졌습니다. 앞에서 조건이 부합할 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if문이고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것은 for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문법은 while에서 조건식이 들어가고 end문으로 닫힐 때까지 수행될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읽혀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x는 1이고 첫
번째 n은 1로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while문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n이 1000 미만이면 이 내부의 코드는 수행이 됩니다. 현재 n이 1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수행될 수 있고, 그렇다면 n은 2의 1승이라서 2고, 자, 여기서 x는 하나씩 늘어나는 일종의 등차 수열을 갖게 되는데요. x는 1 플러스 1 해서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n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고 명령창에 여러분께 보여주게 될 거고요. 자, 이 코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n은 여전히 10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다음 명령이 수행될 거고요. 여기 2라고 적어봅시다. 세 번째 n은 2의 2승 4이고 x도 하나 늘어나서 여기 첨자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 수행한 횟수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n은 1000보다 작습니다. 4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수행되면 보면은 요거는 2의 x승으로 진행되는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x가 9가 되면 다음 n은 2의 9승 512가 되고 다음 512도 100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코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2의 10승이면 1024. 자, 드디어 1000을 넘어서는 n이 생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자, 개념을 이전 페이지에서 얘기했고 직접 이 코드를 짜서 수행해 본다면 이러한 명령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2의 x승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리고 n이 1000 미만일 때까지 수행해라 라고 했으니까 n이 512일 때 한 번 더 통과한 마지막 1024까지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 수행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n을 만들면서 바로바로 디스플레이션에서 표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n을 어떠한 다른 변수에 쌓은 다음에 한꺼번에 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것은 지난번 코드와 같은데 새로 만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변수 y는 이렇게 빈 벡터를 만들어주고 이 빈 벡터 y의 x번째 값은 n이라고 받아주는 그러한 명령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x가 이 코드가 while문이 돌 때마다 1씩 증가하기 때문에 y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드가 돌 때마다 이 y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고 마지막 1024까지 받음으로써 y를 맨 나중에 송출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코드도 한번 수행해보고 이 display y를 이 while문 안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if문에서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논리 연산자,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논리 연산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 표는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그래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와 B는 같다. 그리고 지난번 이진환을 설명할 때 이 물결 표시는 낫과 같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A는 B와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논리는 단 한 가지 값만 같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조건을 우리 AND라고 아마 고등학교 수업 과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Y를 X1과 X2 AND로 받아주면 이 AND는 AND 표시를 두 개를 씀으로써 작동하게 됩니다. Y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X1도 참이고 0이 아니다라는 거는 1이다 혹은 참 true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true, false가 1과 0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A가 true이고 그리고 X1이 true이고 X2 또한 true인 AND문을 만족시킬 때 그때 Y가 1이 되고 만약에 그 둘 중 어떤 것들 중 하나라도 true가 아닐 경우 만약에 이 공간에 있거나 이 공간에 있다면 이것은 false, 0을 송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OR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OR, 요 반은 키보드에서 원화를 나타내는 이 문자에서 Shift를 누르면 Shift를 누르고 이 문자를 쓰면 나오는 그 짝대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OR는 여러분이 배웠던 것처럼 A여도 되고 B여도 되니까 이 교집합 부분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만 단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것은 true를 송출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1이 true이거나 x2가 true라면 y는 1을 받게 되고 만약에 a도 b도 아닌 다른 여집합 공간에 있다 하면 그것은 false를 송출하게 됩니다. 부등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true, false를 나누는 if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부터 5까지 1, 2, 3, 4, 5 1 by 5 벡터입니다. n은 x의 length이므로 n은 5가 되겠죠. y는 사이즈 x에 대해서 제로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전에 배웠던 once, nonce 그리고 제로스는 일종의 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이즈 x는 1,5이기 때문에 1,5의 형태를 가지는
0으로 찬 y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포문이 돌게 되는데요. 받을 i는 1부터 n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n은 위에서 5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x의 첫 번째 i가 1부터 시작합니다. x의 첫 번째는 1이고 이 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y의 첫 번째는 1을 넣어주세요 라는 명령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논리식은 탐이기 때문에 이제 이 i의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는 1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계속 돌아서 n이 3까지 i가 3까지 오면 x의 세 번째 또한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논리의 true이기 때문에 y의 세 번째까지는 전부 1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i가 4를 받게 되면 x의 네 번째는 4이기 때문에 본 논리 연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S문으로 넘어가서 y의 네 번째는 0이 됩니다. 기존에 0이 있지만 이 명령을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0으로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최종 y는 11100이라는 벡터를 받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도지화해보면 0, 1, 2, 3 이하일 때는 이 값들이 전부 1이 되고 3 초과일 때는 이 값들이 0이 되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음에 제어문, if문, for문, while문, 우리 오늘 배웠던 이 문법들을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세요. 네, 문제 풀이할 때 각 문제 번호랑 간단한 설명을 주석으로 달아주고 각 문제 번호는 해서 섹션을 나눠서 진행해 주세요. 이 주석은 본인이 이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니까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i는 10부터 1까지 순서대로 출력하세요. 이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a가 1부터 10까지 포문이 돌 때마다 늘어나는 무적합을 출력하세요. j가 1일 때는 그 합이 1일 거고 j가 2라면 1 플러스 2인 3, j가 3일 경우 6이고 j가 10이라면 1부터 까지의 합인 55를 받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k가 1부터 10까지 집합일 때 짝수인 k의 합을 출력을 하세요. 자,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0부터 10일 때에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fx, y 값을 구하세요. y 값을 구한 것 또한 디스프를 사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플롯을 사용해서 이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플롯에 대해서는 배웠었습니다. 플롯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홀드온으로 여러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것, 그리고 x라벨로 x축의 정보를 표현하고 y라벨로
Y의 정보를 표현하고 타이틀로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 이 코드에 그리드 온을 추가하게 되면 그리드 라인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리드 온을 사용하지 않은 그리드 온으로 격자 정보를 나타낸 그림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림 위에 글씨를 쓰고 싶다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텍스트 함수는 x와 y 위치 그리고 원하는 스트링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를 사용하면 그래프 위 x, y 점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텍스트에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help 또는 doc에서 많은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그리드 온으로 나타냈던 이 그림 위에 텍스트 0,120 그리고 열심히 따라해보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을 20 사이즈의 폰트를 가지는 형태로 표출한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사이즈 말고 컬러 등등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은 DOT 텍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서브플랫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브플랫은 한 피규어 창 내에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가독간식 배열의 위치에서 좌표축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기본 문법은 서브플랫 m, n, p로 n by n의 좌표를 만들고 p의 위치에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1부터 10까지 등간격으로 지정을 했고요. 피규어 창을 띄우면 아무것도 없는 빈 회색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때 y1은 x와 동일한 y는 x 함수를 명령해서 y에 넣고 서브플랫 2,2,1이라고 하면 현재 위치 2,2,1 위치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플랫 x, y1으로 하면 이러한 직선식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창에서는 y2는 2x, y3는 x에 y4는 y는 루트 x를 그려주는 명령어예요. 이 스크립트를 전부 다 작성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섹션마다 작성할 때마다 수행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서브플랫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작은 창과 그리고 큰 창으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와 같은 변칙을 주어주면 됩니다. 이때까지 위에 두 그림을 그릴 때는 2,2,1 2x2의 위치에서 1 그리고 여기 이 위치에 그렸다 하면 다음 아래의 위치는 2,1, 1의 섹션으로 나누고 그 다음 두 번째 위치에 그리도록 명령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플랫을 이용하는 다른 여러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뒤에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게 되면 이 피규어 자체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뜬 창에 한번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정한 그 숫자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lose all은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close 1, 2 등의 이러한 숫자를 넣으면 위에서 부여한 일련 번호 창에 그림창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인 레전드를 설명할게요. 레전드는 레전드 괄호 열고 원하는 설명들을
알게 되면 이 내가 그렸던 직선 혹은 일정한 도형이 어떤 변수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까 전에 직전 슬라이드에서 그렸던 그림의 각각 레전드를 이와 같이 추가한다면 이 그림에서 이 선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전드는 단 하나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함수에 대해서, 여러 플롯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x를 0부터 2파이까지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첫 번째 y는 코사인 x, 두 번째 y는 0.5 코사인 0.5x, 세 번째 y는 1.5 x를 넣고 각각 그림을 그린 후에 레전드를 다음과 같이 달아달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가 그렸던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각각 선에 대한 정보를 한 창에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축 리미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를 쳐놓은 것과 같이 축의 리미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매트랩이 알아서 최저값을 찾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축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축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x의 미니멈, x의 맥시멈, y의 미니멈, y의 맥시멈 순입니다. 이때 변수 v에 4,1의 벡터로 이 성분들을 담아주고 axis 괄호 v라고 입력을 해주면 그 해당한 axis의 설정이 진행됩니다. 혹은 이 v를 따로 변수로 지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직접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렸던 이 그림을 보면 각자의 정보, 축 정보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미니멈과 맥시멈을 가질 경우에는 이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50이라는 맥시멈을 가지는 y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플랫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여기 x는 0부터 10까지, y는 0부터 50까지라고 명령을 각각 수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축이 전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축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스크립트는 위와 같이 22줄 아주 긴 형태로다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설정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포문, 반복시키는 포문이나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그 y1, y2, y3, y4를 그리는 이 함수들을 구조를 파악해보고 이걸 어떻게 반복하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로 포문을 사용한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초기화를 시켜주고 x는 1부터 10까지 여기까지는 이전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y들을 담을 ys라는 변수를 추가할 건데요. 이 괄호 문자는 셀을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이 셀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변수도 담을 수 있는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y는
벡터 성분으로서 10,1의 사이즈를 가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ys, 첫 번째 ys는 x라고 주어지면 이제 ys1은 10,1의 벡터가 담기는 일종의 방이 됩니다. 똑같이 앞에서 x, 2x, x제곱, 아니 x의 x제곱, 그리고 스퀘어 루트 x를 했던 거를 각각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한 후에는 디스플레이 ys, 그리고 디스플레이 ys 첫 번째 셀 등을 실행시켜서 한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혹은 작업 공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던 여태까지 진행했던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ys라는 변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변수가 새로 화보창으로 뜨게 되면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값들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ys를 더블 클릭하면 4개의 더블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더블 값을 각자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창으로 띄워보면 우리가 선언했던 이 y들이 잘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피규어 창을 띄우고 i는 1부터 4까지 혹은 이 4는 length ys라고 입력을 해도 같은 결과를 내보낼 거예요. 반복되는 구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왼쪽에서 서브 플랫을 띄웠고 플랫으로 그림을 그렸고 x를 지정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서브 플랫으로 2, 2, i라고 넣습니다. 이 i에 이제 1부터 4까지 포문이 보는 동안 순서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플랫에 있는 ys, i도 마찬가지입니다. i가 1일 경우에는 아까 지정했던 ys 첫 번째인 x, y는 x 해서 이 연산된 y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엔 axis가 지정이 되고요. 반복되면서 이제 i가 2, 3, 4까지 해서 아까와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펑션문 사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위에 폭문 사용과 같은 문자고요. 우리가 펑션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독립적인 m 파일을 이 m 파일에 서브플랫 펑션이라는 펑션 이름을 적어주고 이 서브플랫 펑션이 돌아갈 때는 x와 y와 i가 필요하다고 혹은 받아올 거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펑션문과 그 왼쪽 스크립트 혹은 포문에서 썼던 스크립트를 참고해서 구성을 해보세요. x와 y와 i는 그 펑션이 아닌 이 스크립트에서 받아오게 되고 i가 이제 여기서 1부터 4까지 돌아감에 따라서 i를 받아온 여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온 x와 y를 플랫에 사용하게 되고 똑같이 axis를 지정함으로써 이 펑션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자, i가 1이 들어가서 이 서브 플랫 펑션을 작동을 시켰어요. 오른쪽 펑션문에 x는 x로 동일하게 넣고 ys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 오른쪽 펑션에서 y로 작동하게 되고 i는 그대로 1, 2, 3,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axis 틱을 설정하는 부분을 배울 건데요. x는 0부터 4파이까지 0.1 간격으로 나누어준 변수입니다. 이때 x와 sin x를 바에 파란색의 별표를 같이 찍어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리고 그리드를 추가해 달라고 하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는 UC 플랫을 참고해 보면 된다고 이전 수업에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 수업에 이 플랫의 다른 설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y틱이 너무 촘촘해서 이러한 정보까지는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틱의 간격을 설정해주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x틱을 현재는 0, 2, 14로 되어 있으나 나는 새로운 틱을 0부터 15까지 3 간격으로 나타낼 거다 라고 하면 xt에 이 벡터를 담아주고 yt도 마찬가지로 yt에 이 변수를 담아줍니다. 그래서 se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GCA는 현재 그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변수예요. 자, 현재 그림의 x틱을 내가 위에서 만들었던 xt로 지정할 거다 라고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y틱은 yt라고 아까 만들었던 이 변수를 사용할 거다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 set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그림들을 수정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set과 함께 배울 get은 이 그림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가져오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et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림들을 더 예쁘게 혹은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울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